수투의 첫 시간이죠. 자, 수투의 첫 시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투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같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수투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수투는 처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이란 단원이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함수의 극한이란 단원입니다. 자,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가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 다음에 뭘 배우게 되냐면 함수의 연속을 배우게 됩니다.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연속을 딱 배우게 되고 이 함수의 연속을 배우게 되면 이제 연이어서 뭐를 배우냐면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미분을 배웁니다. 자, 미분 하나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적분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투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미분, 적분. 근데 크게 보면 이제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미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적. 그러니까 수투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미적인데 미적은 이제 이과만 배우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으로 출발하셔서 또 쭉 가가지고 미분, 적분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뭐야? 그러면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수투하고 미적은 다 똑같은 거네요. 미분, 적분, 극한, 미분, 적분 다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책이 달라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얘는 다항함수에만 적용을 시킵니다.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에만 적용을 시키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자, 그리고 초월함수. 자, 여기까지 함수의 적용 범위가 확하고 넓어집니다. 그러나 함수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근본적인 정의가 달라지진 않겠죠. 미분의 정의, 적분의 정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진 않겠죠. 다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너 있잖아. 다항함수를 미분 칠 수 있니? 네. 하고 끝나면 수투가 되고요. 너 지수함수 미분 칠 수 있니? 로그함수 미분 칠 수 있니? 삼각함수 미분 칠 수 있니? 초월함수 미분 칠 수 있니? 이렇게 확장되면 적분이 됩니다. 적분이 아니고 미적이 됩니다. 그러면 미분이 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투나 미적이나 미분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수투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삼각함수 미분 쳐봐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미적의 범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형태는 좀 이렇습니다. 얘가 조금 더 이론에 충실하다. 네, 얘는 말 그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이론보다는 응용에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응용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암기 과목 냄새가 납니다.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단원이 극한 단원으로 출발해서 연속 단원으로 가서 연속은 꼭 끼워 넣지 말고 극한 단원으로 갔다가 미분으로 갔다가 적분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로 이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근데 저 단원은 미분하고 적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미분하고 적분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미분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적분이야. 근데 미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즉 미분의 정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극한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극한을 가르치고 미분의 정의를 가르친 다음에 미분을 속단시킨 다음에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적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책이 지금 수투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중간에 뭐 하나가 쭉 빠지잖아? 그럼 연결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수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쭉 가서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은 이 많은 것 중에 자, 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이 한 가지를 빼갖고 오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펑션이라는 이 함수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리미트라는 단원이 있죠. 극한이라는 리미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션과 리미트.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항함수에 국한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
또는 그냥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라고 불리워지는 이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그럼 이 다항함수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야? 분수함수. 이 분수함수도 우리가 다항함수 범주에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분수함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의 제곱 또는 뭐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다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 이 함수의 범주 안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뭐를? 이 함수라는 놈을.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항함수 안에 극한을 집어넣을 건데 이 극한의 개념은 뭐가 되어지냐면 이 극한은 말 그대로 극한입니다. 영어로 나타내면 리미트입니다. 리미트. 그러니까 어느 한계점까지 흘러갔었을 때 그때 이 함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질까를 논하는 단원. 그 단원이 수투의 첫 번째 단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 됩니다. 수투의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함수의 극한을 용어적으로 설명하면 이 정도의 용어가 설명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좀 더 이제 더 들어가 볼게. 더 들어가 볼 건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자, 일단은 극한에 대한 표현법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극한에 대한 얘기. 자, 그러려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 자, 편하게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숫자 1을 한번 찍어볼게. 그러면 니네한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야. 숫자 1에 다가간다. 가깝게 간다. 그럼 숫자 1에 가깝게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니? 왼쪽에서 이렇게 쫓아오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방법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자,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숫자 1에 가깝게 한없이 가깝게 간다라는 거를 수학으로 따지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 리미트 다 쓰진 않고 LIM까지만 x값이 1에 다가갑니다 라는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x값이 1에 한없이 다가갑니다 라는 거죠. 이때 다가가는 주체가 뭐냐? 다가가는 주체가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x값이 1에 한없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어떻게? 리미트. 자,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x가 1로 갔었을 때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서는 방법이 있고요.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에서 다가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x는 1에 다가서는 이거 x를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을 표현한 겁니다.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서는 극한을 표현한 겁니다. x가 1보다 왼쪽에서 다가서는 극한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 극한을 우리가 무슨 극한?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이 극한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게 있죠. 이 얘기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함수의 극한 첫 단원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책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세요. 만약에 X축과 Y축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X축과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자, 편하게 선생님이 자, 다항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3차 함수인데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를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자, 편의상 요 정도의 한 3 정도 찍었다고 칩시다. 3의 y 값이 얼마 정도 됐냐면 예를 들어서 2 정도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첫 번째 그림 보이죠? 이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 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나 봐봐. 첫 번째 질문 뭘 물어볼 거냐면 야, F3 값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F3 값 얼마니? 자, 2가 되겠죠. 자, 이 F3 값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부르지? 무슨 값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값?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함수값 되겠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3으로 다가섰을 때 fx값 얼마니? 얼마겠습니까?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졌을 때 그 fx값 얼마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x가 3이 여기 있으니까 x값이 3에 이렇게 가까워져 가면 그러면 그때의 y값도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 갑니까? 뭐에 가까워져 가죠? 2에 가까워져 가죠? x가 3에 이쪽에서 가까워 와도 그때의 y값은 점점점 뭐에 가까워져 가죠? 2에 가까워져 가니까 얘는 2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부르죠?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요 극한값 2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나는 머릿속에서 먼저 해본 겁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우극한의 fx의 값도 2가 되고 리미트 x가 3으로 갔었을 때 좌극한의 fx의 값도 2가 나왔으니까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하게 값 2를 뽑아냈으므로 그때의 극한값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쌤이 자 요렇게 가서 자 보세요 이제. 자 그다음에 요렇게 찍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렸다고 칩시다. 자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돼서 자 내가 자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자 잘 생각해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가 채워졌다고 칩시다. 여기가 똑같이 3 정도 된다고 칩시다. 다음에 여기는 자 2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자 3 정도 된다고 칩시다. 여기는 당연히 0이겠죠. 자 이제 봐봐. 그럼 요 그림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줘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F3 값 얼마니? 그렇죠 2입니다. F3 값 2 함수값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게 하시면 오늘 진짜 다 배운 거야. 리미트 x가 3불로 갔을 때 fx값 얼마니? 얼마야? 0.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3마의 fx값 얼마니?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걸 찾아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갔었을 때 뿔마 띄고 fx값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전반부의 목적이 뭔지 아니? 요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왜 존재하지 않죠? 왜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걸 설명을 해봐. 이거를 보면서 이건 얘로 존재한다며. 얘는 존재하지 않아. 왜 존재하지 않지?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 두 그림을 보면 이 단원을 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x값에 다가서는 양쪽에서 다가서겠죠. 함수는 무조건 양쪽에서 다가섰을 때 그때의 y값이 뭐에 다가서냐? 이때 그 y값이 한마의 값으로 동일하게 다가서면 그러면 그때는 그 값이 존재하는 거지만 그때의 그 극한값이 다가서는 값에 따라서 우와 좌에서 서로 다른 값으로 다가선다고 하면 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때 함수값은 흔히 말하는 참값입니다. 참값이니까 그 점을 꽝 하고 찍어야만 답으로 인정받지만 극한값은 참값이 아닌 근사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은 꼭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도 얘가 나타내고 있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꼭 채워지지 않아도 나의 방향성은 저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제 이 첫 단원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가선다, 한없이 가까이. 그런데 한없이 다가서는 방법 내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와 좌가 있다. 그래서 우와 좌를 따로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부르고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때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값이 나오면 그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다른 값이 나오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하면 수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반대에 대한 얘기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발산한다, 수렴한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용어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요 정도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초반부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죠. 뭐를 아셔야 됩니까? 일단 리미트, 즉 용어적으로 리미트가 극한인데 극한이 어떠한 한 주체가 뭐뭐에 다가섬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이 극한 자체가 함수에 국한되어져 있는 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의 극한은 수투에서 배운다는 거. 근데 이 뒷부분을 만약에 수열, an 이렇게 수열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수열의 극한이 되고 미적에서 배운다라는 거. 범주는 비슷하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호는 똑같습니다. 단지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함수냐 수열이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좀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우리한테서 가장 이제 시사한 바가 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림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는 자 방금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서 빵꾸를 뚫어 놓고 이렇게 또 가겠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3 정도 되고 여기가 2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1이라고 줄 겁니다. fx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던져 볼게. 자, f3 값 얼마니? f3 값 얼마? 왜 대답을 못 해? f3 값 얼마야? 그죠? f3 값 1이죠. 1 참값 딱 채워진 값.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3의 우극한의 fx 값 얼마니? 얼마? 그렇죠. 2가 되죠. 다음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3의 좌극한의 fx 값 얼마니? 자, 2죠.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갔었을 때 fx 값 얼마니? 자, 2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은 x는 3에서 1이 나왔는데 극한값은 x는 3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2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점에 대한 함수값과 극한값이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자, 이제 봐봐. 다음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 다음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 함수의 연속이었지. 그럼 봐봐. 설명해 볼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x는 3이라는 점에서 얘는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는 x는 3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니?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연속이 되고 있죠. 근데 얘는 x는 3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그래프가 뚝 하고 끊어졌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얘도 x는 3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왜?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맞죠? 그럼 질문은 뭐냐면 x는 3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연속이 되는 것 같아? x는 3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연속이 되는 것 같아? 자, 비교 대상이 딱 명확하죠. 무슨 값? 무슨 값? 함수값. 맞아 안 맞아? 그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값? 극한값.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야. 얘도 함수값과 극한값은 존재하고 얘도 함수값과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값이었지만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값이었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되지만 얘는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함수값이 존재하며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으로 존재할 때 그때가 뭐가 된다? 연속이 되는 겁니다. 초반부 얘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초반부 얘기에서 함수의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을 얘기하면 사실은 함수의 극한은 많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얘기가 함수의 연속으로 귀결됩니다. 함수의 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지 함수의 극한을 배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봐놓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세요. 자, 한 가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리미트가 어떤 뜻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 리미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질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기호니까 이 리미트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리미트의 성질은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뒷부분에 fx 플러스 g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뒷부분에 fx 마이너스 gx가 있다고 칩시다. 되겠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뒷부분에 fx 곱하기 gx가 있다고 칩시다.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뒷부분에 fx 분의 gx가 있다고 칩시다. 되죠?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cfx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자, 비교급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수 1에서 시그마를 배우게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자, 이걸 배우게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 마 BK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 곱하기 BK를 배울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 분의 BK를 배울 거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CAK를 배운다고 칩시다. 자, 이건 수2 극한이고 얘는 시그마는 수열입니다. 시그마의 뜻은 이렇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하는 의미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AN까지 더해라. 그래서 이 시그마는 무슨 뜻이다? 합의 기호입니다. 합의 기호. 다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미트라는 기호가 뿔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gx다 이렇게 나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gx 나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값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gx 값 나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값 분의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값 나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자, 얘도 자 c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 이렇게 분리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나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나누어 쓰는 거 가능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나누어 쓰는 거 불가능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가능합니다. 자, 리미트가 약간 조금 더 뭐라고 성질에서 좀 자유롭죠. 얘는 곱하기 나누기 분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다냐? 그러지 않습니다. 얘도 나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 너 지금부터 이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이 성질을 쓰고 싶어? 이 성질을 쓰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얘가 있는지 확인해라. 무슨 말이야?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f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갔었을 때 gx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할 때만 이렇게 성질이 쓰는 겁니다. 얘는 어떤 특정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쫓아가면 되는 건데 얘는 이 f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고 g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럴 때만 얘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성질은 아예 처음부터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누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나누기라고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쓰려면 이 부분 자체 fx 자체가 0이 아닌 것도 0이 아닌 거지만 극한을 친 것도 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분명히 뭐 배웠습니까? 자, 리미트에 대한 정의를 배웠습니다. 리미트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함수의 극한이 뭐다? 어떻게 존재한다? 뭐다?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그것의 성질 두를 배웠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배웠습니까? 시그마와 비교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1단원은 다 끝납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수렴이란 단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수렴이란 단어 자체가 나한테 좀 생소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같은 값이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상에서 x가 a로 다가설 때 왼쪽과 오른쪽으로 다가설 건데 그때 그 y값들이 점점점 누구에 가까워져 가냐? 이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값으로 가까워져 갔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하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한다. 선생님 혹시 리미트 x가 1로 간다고 했었을 때 이 값 자체가 x값이 딱 1이 된다는 건가요? No. 근사값이라고 했죠. 이때 이 값은 x가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x가 0.9999999가 되는 거고 x가 1.000000000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은 참값이 아니고 근사값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 이 x값은 참값이 아닌 근사값입니다. 방향을 보셔야지 값을 보시면 안 됩니다. 등호가 채워진 게 아니고 비워 있더라도 그 방향을 쳐다보시면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는 리미트의 약자이고 리미트라고 읽는다. 자, 오늘 그냥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수평선이죠. 이 수평선을 그려놓고 나서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하여 극한값을 조사한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점이 됐든 간에 동일한 값을 가지니까 반드시 뭐 하겠습니까? 그 값 C로 성립하겠다, 존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함수가 fx가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그냥 fx라고 썼지만 이 함수의 이름이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1로 갔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는 문제죠. 그러면 극한값은 x가 1로 다가섰을 때 1은 아니지만, 근다고 해서 이 x값이 1로 변질된 건 아니지만 가깝게 가는 방향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가까워져 가니? 라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1을 그냥 대입해 가지고 얻어지는 값 2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나 조심할 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분수꼴로 되어 있죠.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gx가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그죠? 당연히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보면 gx의 함수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갖는 줄 아십니까? x가 1이 아닐 때, 그죠? x가 1이 아닐 때는 약분쳐서 x 플러스 1이 되어지지만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아니 선생님, 나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줘 봐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x가 1이 아닌 점에서는 직선이 되어지지만 x는 1일 때 어딘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값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x는 1일 때 y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를, 이 분수함수 요렇게 생긴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잖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니네가 흔하게 말하던 약분해가지고 그려진 그림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 분모를 0으로 만족시키게 하는 x값에 대한 y값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림. 그 그림은 분수함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저런 느낌이시다. 그래서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함수값이 되어지겠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그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2가 되겠죠. 왜 2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x가 1로 다가선다는 건 x가 1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가 1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값을 극한으로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정말 정확하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초반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다시 한번. 자, 어떤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로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을 해봐. 야, g1 값 얼마야? 야, 리미트 x가 1로 갔었을 때 gx 값 얼마야? 대답해봐. 자, 위에 건 얼마야? 얼마야? 위에 건 얼마야? 그래,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건 얼마야? 2.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구분하세요. 알겠죠?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 L은 이미 도달했거나 도달하는 목표 지점의 함수값이다. 자, 이거 중요하죠? 도달했거나 도달하려는. 이해됩니까? 도달했거나 2를 찍었거나 2를 미처 못 찍었거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두 가지 이제 구분해 보세요. 뭡니까? 자, 이것도 극한값은 L이고 이것도 극한값은 L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도달했거나 도달하려 가거나. 아시겠습니까? 도달했거나 도달하러 가거나. 그거의 극한값이 의미하는 바다.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죠.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그래프는 보통 어떤 그래프일 확률이 높다? 분수함수일 확률이 높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발산이죠. 발산. 자, 이 발산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사실은 발산은, 자, 수학에서 발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눕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건 극한을 딱 집어넣었더니 그 방향이 한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양의 무한대 발산이고요. 한없이 내려가는 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건 하나의 값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진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x값, 봐, 이 그림 봐봐. x가 a에 다가서면 이쪽에서 다가서든 이쪽에서 다가서든 x값이 y값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발산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얼마니? 그러면 양의 무한대요. 이러시면 안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단지 그 방향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들은 아닌 거야. 알겠죠? 자, 여기 이 용어, 자, 여기 딱이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한대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이지 한없이 큰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읽어놓고 이렇게 질문하면 참 희한한 답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R이라는 건 실수를 의미합니다. 실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한대는 R의 원소이다. 맞아 안 맞아? 네. 야, 아니라고 했죠. 자, 무한대는 뭐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라고요.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수의 원소가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런 게 있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음의 무한대다. 그래서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극한값은 없다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절대값 x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니네 입장에서 얘가 어떤 값을 가질까라는 거를, 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하죠? 좀 불편한 문제인 것 같은 느껴지는데, 요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 그래프 그리기 싫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자, 말 그대로 저걸 해체해서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보시다시피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x분의 1의 그래프. 그러면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는 누구에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x의 양의 부분이 복사가 돼서 빨간색 그래프가 되어지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x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0마, 0뿔 모두 위로 솟구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십니다.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선생님 어떻게 푸는데요? 라는 문제가 되시겠죠. 그지? 수식으로 어떻게 푸는데요? 라는 얘기가 되는데 얘는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절대값 x분의 1값이니까 여기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진 값 여기에 0분의 1이 되어지는데 이때 요 들어간 요 값을 0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무한대가 있으니까 무한소도 있겠죠. 아주 작은 값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이 값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얘기죠. 1이라는 숫자를 0.0000000000001로 나누면 그거의 값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무한소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니까 나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초반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프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프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라라고 이거 도와주고 있지만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바탕으로 수식을 바탕으로 극한값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래프로 이해하시고 얘로 푼다라는 생각인데 요걸 조금 더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죠. 자 봐봐. 우리가 무한소입니다. 무한소 분의 상수. 자 요걸 쓰면 좀 너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할 때는 무한소 분의 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상수 C값이 양수일 때와 상수 C값이 음수일 때가 있는데 어떤 상수를 아주 작은 값으로 나누었을 때 양수를 나누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음수를 나누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진다. 자, 요거를 마치 상식처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상식처럼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느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니? 무한대분의, 그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되어질까? 이런 얘기죠. 이때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를 의미하죠. 이때는 C가 양수냐 음수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0에 가까워져 갈 테니까. 그래서 상수분의 무한소분의 상수냐 무한대분의 상수냐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자 x분의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32,400을 이렇게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얼마겠습니까? 엄마? 얼마요? 그죠? 아니 이게 왜 어째서 위에 그 32,400은 그냥 상수요. 자, 0 들어갔으니까 이게 무한소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플러스 상수가 되니까 뭐가 된다고? 이런 느낌으로. 무한소가 무한대가 뭐라고요? 진짜 죽을래? 무한대는 여기 지금 계속 나왔잖아. 무한대는 한없이 커져가는 거, 무한소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
저 가끔 보면 저거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한다니까. 자,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값은 원래 절대값 x분의 1값을 x축 대칭해서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인데 이걸 수식으로 풀어봐. 수식으로 접근해보라고. 수식으로 접근해보자. 이 문제를 수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접근이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돼? 0이 들어가니까 무한소분의 마이너스 1이죠. 무한소분의 마이너스 상수니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림을 그려서 쫓아갈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 그리지 말고 가보자. 얼마입니까? 네? 정말 이렇게 나올래? 연우 얼마야? 무한대? 그래 무한대잖아. 이게 1 들어가면 1 빼기 1이니까 뭐에 가까워져 가죠? 0에 가까워져 가지.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상수. 자, 얘는 뭐야? 얘는 무한소분의 마이너스 1이야. 뭐가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 선생님 나는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르칠 때 자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거든.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돼요. 모든 걸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지 않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만 1값이니까 원래 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리잖아. x는 1이라는 여기를 점근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절대값 x만 1값이니까 사실은 얘를 통째로 다시오 똑같은 거니까 꺾어 올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가나 전부 다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되니? 무한대. 그죠? 근데 이 그래프를 모두 다 맨날 이렇게 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던 수식으로 푸는 거에 좀 익숙해져라. 이런 얘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보세요. 무한소분의 상수. 이때 뿔상수일 때와 마상수일 때 이때만 좀 조심하자. 그럼 얘는 뭐가 되고 뿔무한대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마무한대가 된다. 되겠죠? 그 다음 무한대분의 상수.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자, 이것만 구분하시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자, 먼저 또 봐봐. 자, 이제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갑니다. 보세요. 자, 뭐 선생님이 왜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줘?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자체가 무한대와 무한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배운 거 있죠? 좌극한, 우극한. 맞아, 안 맞아? 그지? 좌극한. 어떤 점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갔냐, 왼쪽에서 갔냐에 따라서 좌극과 우극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 되어야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 왔습니다. 그죠? 표현 방법은 A뿔, A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좌극한, 우극한. L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을 때 리미트 x가 a뿔 fx, a마 fx 이거리 l로 갔을 때 그때를 우리가 뿔마 띄고 fx의 극한값이 l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다.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에 존재하지 않거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해되죠 이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x는 a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좀 불편합니다. 이게 지금 불편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구간함수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수화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들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자, fx 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 x-1값 분의 x마 1값 x 플러스 1값이 되어지는데, 자, 충실합시다. 뭐에 충실하냐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마 1, 그러니까 x마 1값이 양수일 때 그때는 x마 1분의 x마 1 x 플러스 1로 나오시겠죠. 되겠죠? 근데 x마 1값이 음수가 되어지면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x마 1값 분의 x마 1 x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분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디다. 아, 이런 함수를 우리가 구간함수라고 표현합디다. 구간함수. 근데 이 구간함수가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 주가 되는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이다. 이제 구간함수에 친숙해 주셔야 돼. 단일함수가 아니고 구간함수에.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킬러 문제도 구간함수로 나와.
그러니까 구간함수에 친숙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딱 그려봅시다. x가 1보다 클 때고 x가 1보다 작을 때죠. 근데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하나 그려. 이거 뭐야?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x가 1보다 큰 쪽만 써먹어야 되니까 1을 딱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보다 오른쪽에는 얘가 간다. 이렇게 딱 그려놓으십시오. 그 다음 마이너스 x마 1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x마 1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1보다 적은 쪽에서는 얘가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x는 1점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극한값이 우극한은 2지만 좌극함은 얘가 되니까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겠니? 존재하지 않겠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의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 이게 특강편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값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 무슨 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참값. 극한값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무슨 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사값.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 fx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맞아 안 맞아? 어떤 그림이었니? 이런 그림이었지. 이런 그림.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러한 그림. 요러한 그림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그림은 함수로 나타내면 어떤 그림이니? x-2 값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생긴 거가 대표적인 이 그림을 나타내는 얘기죠. x는 2에서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극한값은 함수값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함수가 자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돼서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을 때 그때가 뭐가 됩니까? 이 함수가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함수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를 때 그럴 때는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이게 다음 단원 얘기란 얘기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세 가지의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눈으로 그냥 보십시오. 아, 이거 뭡니까? 딱 보면서 이 위에 거 멘트 읽지 말고 딱 봐봐. 딱 보자마자 선생님 x는 이 a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x는 a에서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요. 그래서 연속입니다. 아니, 얘는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 존재하긴 하지만 그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연속입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자극한가 우걸 따로 계산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봐봐. 그러면 봐봐. 거의 대부분의 극한을 계산할 때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봐. 너 있잖아. 리미트 x가 2로 갔었을 때 x 플러스 2의 값을 계산해봐 라고 했었을 때 방금 전까지 배운 바로 하면 이거 계산하려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2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2마 x 플러스 2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이걸 그려봐서 4가 나오고 4가 나오니까 같은 값이네. 그래서 4다. 이렇게 답을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매번 극한값을 구할 때마다 우극한과 자극한을 매번 나눠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대답은 뭐겠어? 그 대답은 뭐겠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 우극한과 자극한을 나누을 때 그때만 알면 나는 그때만 나눠서 풀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되어지면 함수가 연속이 되잖아? 그럼 우극한 자극한 나눌 필요 없어. 연속이 되면. 그러니까 연속이란 건 무슨 말이야? 쭉 연결돼 있으면 우극한 자극한 따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속이면 함수값 구하면 되니까 그 값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다항함수는 그랬습니다.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다항함수는 모두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 다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 다항함수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자극한, 우극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반드시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으므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으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유리함수는 요 지점에서 어떻게 돼 있어? 존재하지 않지 그 값이. 그러니까 유리함수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가우스 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우극과 자근이 따로 나올 수 있으므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럼 이제 내가 자유로운 건 뭐야? 극한에서 자유로운 건 우극, 자극의 자유로운 건 함수 하나밖에 없네?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럴까? 아니야 그랬지.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연속. 이 함수들은 지금 연속 함수가 아니야. 지금 연속이 안 될 수도 있는 함수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연소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쌤이 연소함수란 단어를 여기서는 지금 써지지 않는 거고 원래 우리가 풀 때는 연속이란 단어의 포인트 를 또 만날 수 있죠. 그럼 21번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21번 문제의 첫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0하고 2를 찍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되고 안 되고. 그죠? 근데 그게 x가 어느 쪽으로 보낼 거야?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쪽으로 보내겠지. 이쪽으로 쭉 보내면 그 y값이 쭉 내려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질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아니 선생님 그럼 저거 풀려면 저거 맨날 그래프 그려야 돼요. No!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죠. 보세요.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거 있죠. 봐봐.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지금 x는 뭘로 달려간다 그랬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달려간다 그랬지? 그러면 t의 입장에서는 t는 뭐로 달려가겠니? 그냥 무한대로 달려가겠죠. 맞아 안 맞아? 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건 나중에도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 미리 지금 뒤에 또 나올 거야. 이거 잘 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따라서 극한이 바뀐다. 자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뀌고 대신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마티지 마티.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해되고 안 되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t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2 무한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를 또 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 마이너스 2 무한대. 뭐 2 무한대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부호만 쫓아가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1번의 답이